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 산청 송덕사에서 토요 명상 수업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반응을 가지고 하는 4회차 수업이 될 텐데요. 오늘 백중 준비한다고 아침부터 인터뷰하고 준비하고 곧바로 백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료식까지 하고 그리고 잠깐 떡 먹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 이완 반응이 필요할 때예요. 지금 투쟁 도피 반응이 아주 강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완 반응을 쓸 수 있는지 오늘 이완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나만의 이완 습관 만들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에 잠깐 중요한 내용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64페이지의 중간에 문단이거든요. 문단 중간에 있어요. 나는 이 장에서 다양한 문헌들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장에서 다양한 문헌들에서 기술된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완 반응이 역사를 통틀어 끊임없이 경험되어 왔음을 증명할 것이다. 주된 목표는 그런 경험을 촉발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요소들을 인용함으로써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변형된 의식 상태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한 거냐면 우리가 명상 수행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수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도, 명상, 수행, 공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이게 인류가 기록된 역사 이래 무수히 많은 전통들을 만들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전통들이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10,000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이 10,000가지 수행법들을 꿰뚫는 에센스가 뭐냐. 이걸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버트 벤슨 박사가 이야기하는 이완 반응 기법을 배우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6주 동안의 목적이 이완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행을 한번 통합해 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통합해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완 반응을 잘 배우셔가지고 써먹으시든 말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뭐가 목적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절수행, 강경수행, 참선수행, 연불수행, 주력수행 그리고 이웃 종교의 온갖 기도와 수행들까지 전부 다 요즘엔 바깥에서도 수행하잖아요. 무슨 마음수행, 그 다음 요가 뭐 온갖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 모든 수행들이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 그것이 정말 이완 반응이냐. 이걸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수행의 길을 기준을 세워서 통합해 나가는 이걸 목적으로 6주를 공부하고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짜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저기 동북아시아의 중국 철학부터 시작해서 온갖 인도의 이 힌두교와 불교까지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기법까지 사실은 전부 다 다루고 싶었는데 그 모든 기법들의 핵심이 이완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모든 명상 기법들의 에센스가 이완 반응이면 이 이완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일으켜서 재현할 것인가 내 삶에서 이것에 대해서 촉발 조건만 얘기를 했지 실제로 자신의 명상 루틴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디자인해 주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면 명상 루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해오시라 이거라. 이완 반응에 대한 자신의 훈련 전략을 만들어 오시라. 이게 오늘 할 일인 거예요. 첫 번째로 뭘 공부할 거냐면 몸으로 마음을 이완하는 방법, 마음으로 몸을 이완하는 방법. 즉 이완 기법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서양에 알려진 대표적인 이완 기법 2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완 반응의 촉발 조건 중에 자신의 사띠의 대상, 정신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신적 장치를 찾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3번째,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이완 반응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습관화를 하기 위한 전략, 이것에 대한 공유를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제일 먼저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는 기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율훈련인데요. 맨 아랫 문단에 있습니다. 이 문단을 뒤에 쭉 이어지는데 3번에 나눠서 읽을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율훈련은 독일의 신경학자 슐츠 박사가 고안해낸 6가지 정신운동에 기반한 의학적 치료 기법으로 수행자가 헬스의 에너지 지향 상태에 수의적으로 도달할 때까지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슐츠 박사가 6가지 정신운동이죠. 그럼 이거는 몸을 쓴다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어떻게 마음과 몸을 이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의학적 치료 기법으로 개발을 했고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유명한 자율훈련인데 이제 제가 가끔씩 자율 이완 명상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들이 이 자율훈련의 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자율훈련 기법을 한번 정식으로 배워보시는 건데 6가지 정신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수의적으로 도달할 때까지, 이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복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완 상태에 도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6가지 정신 기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볼게요. 그 밑에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수행자는 조용한 방에 누워 눈을 감는다. 첫 번째 운동은 사지의 중량감에 집중하는 것이다. 2번째 운동은 사지의 따뜻함을 느끼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3번째 운동은 심장 박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4번째 운동은 호흡에 수용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5번째 운동은 이마가 차갑다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정신운동이 몇 가지죠? 네, 왜 5가지인데 6가지라고 했는가? 뒤에 그냥 조용한 방에 누워 눈을 감는다, 이걸 하나로 칩시다. 그럼 이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치면 6가지가 되는 건데, 일단 조용한 방에 누워서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이 정신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자로 눕지 않습니까? 그럼 대자로 누웠으면 시체 자세로 딱 누워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사지의 중량감, 팔과 다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운동이에요. 이건 상상입니다. 팔과 다리가 무겁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이거는 해봐야 되는데 해보면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 이거 이완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눕는다 1번 운동, 그 다음 2번 운동은 팔다리의 중량감을 느낀다,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무겁다.
그럼 그것만으로 사실은 이완이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사지가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또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상태에서 심장박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몸에서 맥박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호흡을 수용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용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하냐 못하냐 자꾸 따지지 마시고 자꾸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하고는 어차피 비교할 수도 없고 점수 안 매겨줍니다. 자기하고도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를 이기고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완 반응이 핵심인 거예요. 이완 반응. 그러니까 수용적으로 호흡을 관찰한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음이 산만하면 산만한 대로,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졸면 조는 대로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이완 반응을 하다 보면은 이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잘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좀 졸아도 되니까 이완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완을 잘하는데 너무 졸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의식 가지기로 하고 일단은 조는 것도 좋으니까 호흡을 수용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이마가 차갑다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승하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지가 뜨겁다. 하지, 사지 중에서도 다 머리에 비하면 하지 아닙니까? 요 하지들은 다 뜨겁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따뜻하다, 머리는 차갑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면 정신운동이라고 했지만 정신운동은 명령어라. 지금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첫 번째 자율 이완을 하는데 이것이 정신으로서 몸을 이완시키는 기법이에요. 자율훈련. 근데 6가지 뭘 쓰냐면 정신운동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눕고 눈 감는 운동. 세상에 이런 운동이 어디 있어요? 근력은 개발할 수 없지만 이완 반응은 개발할 수 있어요. 대단한 운동이죠. 정신운동 6가지를 하는데 정신운동 6가지를 하는데 이 정신운동이 전부 다 뭐냐면 언어를 썼잖아요. 뭐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냐면 두뇌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두뇌에다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두뇌는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두뇌가 반응을 하면 마음도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든가요? 화나는데 화내지 마. 그러면 안 내든가요?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다가 명령어를 내렸을 때 말을 잘 듣도록 길들여냈는가. 이것에 따라 말 한마디면 곧바로 말을 듣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통제 안 돼가지고 말을 절대로 안 듣고 오히려 화내지 마 그러면 더 화를 내고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정신운동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명령어고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명령어였냐면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복습할 때 중요한 문장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완 반응을 통해 모든 명상 전통에서 뭘 경험한다 그랬냐면 변화된 의식 상태. 이거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모든 명상 중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대요.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학계에서 논문 언어로 쓸 때 뭐라 그러냐면 변성의식 상태라 그래요. 자, 이완이 착 되잖아요? 그러면은 눈앞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눈앞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불 껐는데? 왜 눈앞이 밝아져요?
이거 정상적인 의식 상태예요? 변화된 의식 상태예요? 이런 게 변화된 의식 상태인 거예요. 일상의 지각과는 다른 거라. 불을 껐는데 눈앞이 환한 거예요. 이런 게 변성 의식 상태의 대표적인 것들. 자기가 누워 있는데 어딜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정상 상태예요? 아니면 비정상 상태예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태, 변성 의식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것. 눈을 감았는데 부처님이 보여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변성의식 상태. 이제 비정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나쁘거나 병적인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만약 이완 반응을 본인이 의도적, 수의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있다면 이거는 수행의 성과지. 정신병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이완 반응을 거쳐서 변성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는 수행할 때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사실은 지금 6주 동안의 1번 목표예요. 1번 목표. 이걸 알려드리는 게 1번 목표. 그 다음 2번 목표가 뭐냐면 그래서 이 관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터뷰할 때 저한테 묻지 않습니까? 뭘 묻냐면 이렇게 하면 수행 잘하는 겁니까? 아니, 이완 반응이 일어나면 잘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명료한 자기 점검의 기준,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완 반응보다 진도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성의식 상태가 온다. 변성의식 상태에서 더 나아가면 집중과 몰입과 삼매의 상태로 들어간다. 크게 나누면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10,000가지 영상이 있고 여기서 여기 가기 전에 10,000가지 현상이 있고 여기서 여기로 집중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또 10,000가지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이거는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꾸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이완 반응, 그 다음에 변성의식 상태. 이렇게 과정을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율훈련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6가지 정신운동이 있었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태도를 임해야 되는가? 뒷부분 나머지 문단 읽을게요. 첫 번째 운동에서부터 네 번째 운동까지가 이완 반응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발한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에 대한 수행자의 태도가 적극적이거나 강박적이어서는 안 되며 수능적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수용적 집중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언어 공부를 할 때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면 그럼 집중이 잘 돼요. 이게 뭐냐면 노력기제, 긴장을 쓰는 집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집중을 훈련받아 왔어요. 그것만. 그런데 또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 중에 이를 악물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 수능부터 시작해서 수험생들은 너무 고생인 것 같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공부를 안 하면 원하는 성적을 얻기가 어려운. 근데 그렇게 남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웬만큼 최상위권에서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를 악물고 수행하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하는데 잘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가끔. 이 학생들은 뭘 쓸 줄 아는 거냐면 이완된 집중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수용적 집중 상태를 쓸 줄 아는 겁니다. 집중은 이것도 집중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방법이 단기적으로 시험 보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1년, 3년, 10년, 20년, 30년짜리 연구, 30년짜리 과제, 30년짜리 수행을 할 때는 수용적 집중 상태 가지고는 못해요. 죽어요. 이빨 다 빠지고 머리가 혀져서 죽어요. 그렇게 하면. 긴장된 집중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죽어요.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하려면 수용적 집중,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 해야 몰입하고 전념하고 지속 가능하게 수행이 연구가 가능하다. 수용적 집중을 쓰는 게 이완 반응의 핵심이라는 것 눈여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몸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길도 바로 볼게요. 158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요거는 두 번에 나눠서 읽겠습니다. 점진적 이완은 수익은의 이완을 강조한다. 이 기법은 수행자가 주 근육근에 매우 낮은 수준의 긴장을 유도할 수 있을 때까지 골격근에 대한 제어를 증가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팔 근육과 다리 근육이니까 팔다리예요, 그냥. 수의근이잖아요, 팔다리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이잖아요. 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가지고 하는데 뭐라는 거냐면 힘을 꽉 줘요. 그랬다가 하나, 둘, 셋 푸는 거예요. 이완 되나요, 안 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이완을 하고 힘 빼라 그러니까 힘을 못 빼는 거예요. 이완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개발한 기법이 바로 이거예요. 점진적 이완. 이 점진적 이완은 힘을 꽉 줬다가 그냥 그 힘주고 있던 걸 작용을 멈추는 것만으로 근육은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몸을 이완시키는 기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도 함께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진적 이완 기법은 몸을 통해서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점진적 이완은 조용한 방에 이것도 누워서 수행한다. 이것도 역시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누워서 팔다리로 하는 운동인데 팔다리 움직일 필요도 없고 일단 힘을 줘요. 하나, 둘, 셋 풉니다. 또 힘을 줘요. 하나, 둘, 셋 풉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감각을 잡으라는 겁니다. 아, 이게 이완되는 느낌이구나. 이게 이완되는 상태구나. 그 감각을 잡아서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감을 잡으라. 그런 이유 때문에 점진적 이완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최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면은 일부러 그냥 뺐어요. 알아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몸과 마음에 이완하는 이완 기법을 간단하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정신적 장치 찾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기의 문장을 찾는 겁니다. 자기의 문장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신앙과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문장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의 경우 설득력 있는 단어, 구절 또는 소리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 결과 어린 시절에 배운 구절들이 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체계와 가치관에 기반하여 이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자신만의 이제 문장 또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신론자에 가깝다면 사랑, 평화, 평안, 자비 뭐 이런 아주 보편적인 단어 있잖아요. 이런 보편적인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반응을 봐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아주 종교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의 종교에 어울리는 문장, 그 문장을 읽고 마음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불교에는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간의 반응이 있네요. 아니면 또 경전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그런 구절을 쓰셔도 좋아요.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이런 거 쓰셔도 좋아요. 이런 거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또 유명한 구절이 뭐 있을까요? 금강경에서 제일 외우기 쉬운 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아닙니까? 이런 문장을 쓰셔도 좋고, 자기의 마음에 감응이 있는 단어 또는 문장을 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완 반응의 정신적 장치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는 불자들은 연불을 쓰는 게 가장 편안하고, 그래서 연불 중에서 자기의 주불에 해당되는 가장 익숙한 연불. 그래서 저는 마음에 반응이 조금 있는 나무아미타불을 보통 쓰는데, 그런데 자기만의 그렇게 이 반응이 있는 문장들을, 또는 불자들은 주력을 써도 좋아요. 광명진원 같은 것들도 많이 써요.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홈. 길긴 기네요. 좀 짧다고 생각했는데 기니까. 아니면 육자진원 옴 마니 파드메 훔. 이런 좀 짧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이 감흥이 있는 문장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평화, 평안, 이런 좋은 문장까지 한번 잘 보시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야기새껴나,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온갖 어떤 문장이든 좋으니 감흥이 있는 문장을 찾으시라. 이게 자기만의 이완 기법을 설계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완 반응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촉발 조건 4가지 중에 이것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문장, 단어. 자, 2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맨 아랫문단을 같이 읽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완 반응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교육 수준이나 적성 따위는 없다. 우리 모두가 분노, 만족감, 흥분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완 반응을 경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완 반응은 인체에 내장된 선천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완 반응을 촉발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으며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당신만의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다. 방금 제시한 기법을 사용하되 정신적 장치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당신이 반복하기 쉬운 음절이나 구절을 사용해도 좋고 당신에게 익숙한 소리를 사용해도 좋다. 진짜 중요한 건 왜 저거를 명령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신운동을 명령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명령어라고 하는 뜻은 두뇌에 이미 프로그래밍 된 걸 가지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걸 불러오는 게 명령어잖아요. 이완 반응은 투쟁 도피 반응하고 똑같이 뭐냐면 선천적인 반응, 생존 기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우리가 화내봅시다.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잘 낼걸요? 긴장해볼까요? 그럼 긴장됩니다. 우울할까요? 그럼 우울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범부들은 우울할까요? 그러면 우울이 잘 돼. 근데 성인들은 우울할까요? 그럼 우울이 또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들은 이 생존 기제 중에 이완 반응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투쟁 도피 반응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이걸 잘 쓰는 만큼 원래 우리는 뭘 잘 쓸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완 반응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지금부터 조금만 쓰기만 하면, 얼만큼만 쓰면 되냐면 투쟁 도피 반응 불러일으키는 정도만 쓰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요걸 좀 균등하게만 만들어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 조절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하니까 이걸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 없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천적 반응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촉발 조건 4가지를 알려드리잖아요. 촉발 조건 4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조용한 장소. 두 번째는 정신적 장치, 지금 찾으라고 한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수용적 태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탐진치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해가지고는 이완 반응 못해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 명상을 하지 마시고 명상 박사학위를 따세요. 그거는 노력 기제로 할 수 있어요. 이를 악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는. 하지만 이완 반응은 이를 악물고 해서는 안 돼요. 조급해가지고는 안 돼요. 욕심으로 안 돼요. 수용적 태도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편안한 자세. 그래서 보통 이완 반응을 위한 정신 운동들은 다 누워서 합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정신적 장치 찾기. 지금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완 반응을 어떻게 습관화할 것인가? 228페이지로 갈게요. 이완 반응의 개인적 경험 파트인데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조금 읽을게요. 어떤 사업가는 늦은 아침 사무실에서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완 반응을 촉발한다,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비서에게 회의 중이라고 붙여달래요. 그리고 일체의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15분 동안 자기는 방에서 이완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동안 종종 이완 반응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위에서. 또 한 가정주부는 남편과 자녀들이 출근과 등교를 위해 외출하면 그걸 신호로 해서 이완 반응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남편이 귀가하기 전에도 이완 반응을 먼저 하고 남편을 맞이하는 거죠. 이완 반응을 안 하고 맞이하면 불친절할 수가 있고, 이완 반응을 하고 맞이하면 얼굴이 순해져 가지고 이완 반응을 한 상태에서 자비롭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매일 보는 남편이라 그래도 얼마나 낯섭니까?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낯설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들도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완 반응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순한 표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여성은 연구자인데 매일 아침을 먹기 전에 10분에서 20분 동안 이완 반응을 촉진하고 연구실에선 커피 브레이크 대신 이완 브레이크를 선택한대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명상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느냐. 우리나라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아주 강력하게 개발된 명상 기법을 동북아시아의 시민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서양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서 얼마나 쉽게 이걸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이미 10년, 20년 전에 미국인들의 3분의 1이 매일 15분 이상 자발적으로 명상을 한다라고 보고했다 그래요. 물론 허버트 벤슨 박사가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사람들은 명상 이완 반응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하기가 싫은 거잖아요. 의무도 하기 싫고 이 종교적인 의무들이 또 낯설고 그리고 이거 배우느냐고 본질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고 하고 이걸 뭐라 그러는 거면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언어를. 영성은 사족을 다 떼버리고 껍질 다 벗겨서 본질로 남는 걸 영성이라 그래요. 이 영성을 가지고 종교의 틀에다가 가져가면 그게 종교, 다른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허버트 벤슨 박사는 그 이전부터 영성 운동이 서양에서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영성을 뭘로 만든 거냐면 과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의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학을 띄었어. 중세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을 찾기 위한 영성운동을 또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활용 정점을 찍은 게 이 과학과 의학으로 만든 명상, 수행의 현대화라. 이걸 딱 했더니 이런 과정을 거친 거 아닙니까? 종교, 영성, 그리고 본질만 남아있는 가장 간편한 과학과 의학으로서의 이게 뭐냐면 생활 기법이에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기법으로서 명상을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무나 겉모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완 반응. 여기에서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명상이 쉬운 거라. 자, 봐보세요. 이완 반응은 쉬워요, 어려워요? 자, 못하시겠으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을 꽉 쥐세요. 하나, 둘, 셋, 푸세요. 이완 되나요? 그게 이완 반응이에요. 쉽나요, 어렵나요? 눈 있는 자 누구 나와서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아니, 이 이완 반응을 경험을 하는 게 명상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니까요. 굳이 명상으로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고 나는 실용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그냥 이 이완 반응만 일으키면 긴장이 줄어들고 이완이 높아져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아져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고혈압 상태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이완 반응도 쉽게 일어나 조금 더 수행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변성의식도 쉽게 경험해. 그러니까 수행의 성과가 쉽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밌잖아. 거기다가 일상 속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눈에 보여.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럼 재밌잖아요. 의미도 있죠. 그러면 매일매일 10분에서 15분 하던 것을 좀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자발적으로 나죠. 재밌어가지고 또 30분을 해. 그런데도 이완 반응이 잘 되고 이 변성의식 상태에도 잘 들어가지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럼 1시간씩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시간을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매일 15분 이상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인의 3분의 1, 이게 20년 전 기록이에요. 미국인들의 3분의 1.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한 10분의 1 정도는 하루에 한 2시간씩은 명상을 해요. 아침, 저녁 1시간씩. 이거보다 조금 더 진지한 사람들은 아침, 저녁 2시간씩.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 깊은 의식 상태를 탐구해 보고 싶은가? 이 목적은
나중에 이완 반응을 충분히 배우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늘리고 변성의식 상태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요. 무슨 뜻인가? 이론적인 이해를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자기가 지도를 준비했고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알고 이걸 왜 하는지 알고 이 상태에서 차근차근 차제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일이 있나? 얘기가 좀 샜는데요. 229페이지에 커피 브레이크 대신 이완 브레이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루틴을 만들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새롭게 연습하는 루틴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어디에 제일 오래 있나 보니까 카페에 제일 오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가면 한 번 가면 2시간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15분을 이완 반응에 써야겠다. 그래서 가서 가방 풀고 일단 이완 반응 15분 연습하고 그 다음 글 써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의 일상을 관찰했을 때 무엇인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다면 거기에 루틴의 하나로서 이 이완 반응의 습관을 붙이면 그러면 이완 반응을 습관화, 자동화할 수가 있다. 자, 228페이지를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그래서 이완 반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요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이완 반응 사용이 약간의 생활 방식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이완 반응 스케줄 챙기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연구에 참가한 환자들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완 반응을 사용하기 위해 고심 끝에 에필로그에 나오는 달력을 채용했다. 그리하여 이완 반응을 사용할 때마다 달력에 적절한 칸에 체크를 했다. 뒤에 넘어가면 무슨 대단한 달력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달력 아니고요. 월화수목금토 1, 2, 3, 4주차 이렇게 하는 표예요. 그냥 기록한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수행을 기록하고 자신의 습관을 기록하면 그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면 참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권장하는 건 1번은 기록을 하는데 가장 쉬운 기록은 달력에 체크라도 하는 거예요. 했나 안 했나.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으시다면 수행일지를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활용하는 거냐면 참을 활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런데 이게 약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뭘 활용해야 되냐면 괴를 활용해야 돼요. 남에게 부끄러운 걸 활용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뭘 쓰는 게 좋냐면 인터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혼자 못하겠으니 그 비싼 돈 주고 PT 하는 거 아닙니까? PT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려고. 인터뷰. 이게 뭐냐면 괴를 쓰는 거예요. 참과 괴를 쓸 때 우리는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실제 끈기 있게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록하고 인터뷰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완 반응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몸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몸을 이완하는 두 가지 기법 알려드렸고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정신적 장치, 단어나 문장을 좀 찾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이 이완하는 느낌이 있나? 그 느낌이 뭐냐면 손 꽉 줬다가
힘 뺄 때의 그 느낌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감응하는 문장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완 반응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습관화할 것인가? 여기까지 오늘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명상 루틴을 설계하시고 일상 속에서 이 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 꼭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된다. 이를 악물고 하실 필요 없다. 1등 하려고 하지 말라. 탐진치로 수행하면 안 되니까요. 욕심을 버리고 딱 저기까지만 욕심내세요. 이완 반응. 저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변성의식 상태가 와야 된다. 잊어버리세요. 변성의식 상태가 와야 돼. 이렇게 탐진치로 수행하면 안 돼. 오다가 말아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냥 이완 반응이 일어나고 이완 반응을 즐기고 있으면 변성의식 상태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좀 가볍게 이완 반응을 즐기는 명상의 태도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 처음에 칸니 명상 하다가 지금 이완 반응까지 온 건 절도 있게 하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 아라한이 되기 위한 수행은 아주 이 절도 있게 체계적이고 또 진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수행은 힘 빼고 가볍게 놀듯이 그렇게 이완 반응을 집에 가셔가지고 꼭 설계하시고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완 반응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